자, 그러면 1번 보죠. 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법의 효력에서는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 그 다음에 인적 효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시간적 효력을 묻는 거죠. 시간적 효력. 자, 1번 질문이요.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였죠?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시간적 효력에서는 20일이죠.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있고, 특히 법령 등의 공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게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을 때는 이제 그건 얼마죠?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법령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후에 효력이 있는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접 관련된 그런 법령 대행은 3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번 질문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헌법에도 규정이 있고 법령들이 공포에 관한 법률에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질문 형법에서는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그러면 구법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 행위를 할 때의 구법보다는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신법이 더 행위자에게는 더 낫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법이 구법보다 더 경해졌다고 했으니까 행위자 입장에서는 신법을 적용받고 싶겠죠. 따라서 그 형법에 있어서 특히 형법에 있어서 시간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역시 그것도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죠. 그때는 신법이 구법보다 더 경할 때는 그 나에게 유리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법이 이때는 어떤 경우에 어떤 신법일 때만요. 그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 그래서 유리할 때는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해도 된다. 그러나 불리할 때는요. 그럴 때는 안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실제로 이제 이건 형법 제1조 2항이죠. 그래서 형법 1조 2항 이 조문을 또 묻는 문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질문 신법 우선의 원칙은 그러니까 새로운 법,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 그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의 경우에도 구특별법하고 신특별법이 있다면 신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죠. 따라서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 질문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이미 구법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는 신법으로 그 사람의 법률관계를 박탈하는 건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는 건 괜찮아요. 유리한 신법 이건 괜찮지만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죠. 따라서 그걸 박탈한다? 그거는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 또는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뢰보호죠. 국민의 신뢰보호의 입장에서 즉 신뢰보호 요 두 가지에 위배되죠. 따라서 신법으로 구법상에 이루어진 이미 발생한 기득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장되지 않는 게 아니고 보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 지문이 옳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이제 법학개론의 그 첫 번째 어떤 그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이제 시간적 적용법을 받고 두 번째 2번 문제죠. 자, 관습법이죠. 이제 관습법도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민법에서 관습법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법학 전체에서 또 문제가 되죠. 뭐 헌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1번 질문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맞죠? 민법 1조, 민법의 법원에, 그죠? 민법 1조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가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간다. 그랬으니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맞는 지문이고요. 이번 질문 상법에서는 민법보다는 상관습법이 우선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재정법이라든지 상관습법이 없을 때 상법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또는 관습법이 없을 때 민법으로 오죠. 그래서 이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 자 3번 질문요. 죄형법정주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죄형법정주의 아까 봤던 그 형법에서도 유리한 신법이 소급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에서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성문 법률로 되어 있는 거죠. 성문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관습형법은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요. 4번 질문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인정했죠. 실제로 2004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관습헌법으로서 이미 법적 확신이 있다. 그래서 헌법 규범으로 존재한다. 즉 관습헌법으로 존재한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그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수도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위헌 결정을 했던 그 위헌 헌재 결정에 위반되죠. 그래서 관습헌법이 인정된다.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은 4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법의 체계죠. 이제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법 체계가, 그죠?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래서 법의 체계, 그래서 공법 체계, 사법 체계 이렇게 나눠지는 또 법 체계의 순서로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다양한 형태로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법의 체계인데 그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역시 또, 그 법학회는 전체 총론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1번 질문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그렇죠? 국가에서 제정된 법규범이 실정법이고 그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은 그런 법규범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자연법. 그래서 이제 1번 질문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그렇죠? 불문법에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제 되는 게 관습법,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조리가 문제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습법은 이 불문법에 해당하고 판례는 불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통설이고 조리는 또 불문법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불문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관습법과 조리 이렇게 두 가지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지문도 옳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헌법, 관습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헌법은 공법 맞죠. 국가의 기본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거니까 공법. 행정법도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공법인 거죠. 근데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사법이죠. 사법. 그래서 상법이 틀렸고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그 형벌의 적용에 대해서 형벌 실현을 절차를 정하는 법이니까 또 공법인 것은 맞는데 상법 지문 때문에 틀린 거죠. 그다음에 4번 질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즉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그 자치에 대한 규정이 바로 조례와 규칙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질문의 상법 그 편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또 역시 어떤 법의 종류 중에 실체법 어떤 권리와 의무의 그 내용에 관해서 규정한 법이 실체법이고 그런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한 법이 절차법인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는 거죠. 자, 1번 질문 실체법은 권리 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그 실체법의 정의고요. 옳은 지문이고 2번 질문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이 뭐죠? 그 행정상의 분쟁이 있을 때 그 행정상의 분쟁을 일단 행정부 내부의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그 재결기관으로 하여금 일단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법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에 의해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절차로 가요? 소송이죠. 행정소송. 그래서 법원에 이제 행정작용과 관련된 그 분쟁을 해결하러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거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모두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절차법이죠. 그래서